저기 밥 푸는 아줌마 봐라, 군인 맞냐? 그냥 군대 잡부지. 하하, 맞아 잡부 주제에 뭐 군복까지 입고 있어. 밥이나 퍼. 넌 군인도 아니야. 그냥 잡부야. 식판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뜨거운 국물이 발등에 튀었지만 누구 하나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밥이냐? 아줌마가 퍼주는 거라면 걔도 안 먹겠다. 군인 흉내 내지 마. 아줌마,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해.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잡부라 부르며 짓밟던 이 여인이 곧 부대의 운명을 뒤흔들 존재라는 사실을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건 국자가 아니라 숨겨진 투스타 계급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예요. 댓글엔 딱 두 글자, 출석만 남겨주세요. 8월 한여름 부대 식당은 지옥 같은 더위로 가득했습니다. 에어컨이 있어도 소용없었죠. 가스레인지에서 올라오는 불길과 끓어오르는 국물의 열기가 식당 전체를 찜통으로 만들어버렸거든요. 습기는 끈적하게 달라붙어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 뜨거운 지옥 한가운데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한수진 58살. 조리복을 입고 국자를 잡은 채 묵묵히 서 있는 모습이었죠. 땀이 줄줄 흘러내렸지만 표정만큼은 의연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병사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야, 저 아줌마 뭐야? 진짜 군인 맞냐? 병사 하나가 동료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비웃음이 가득한 목소리였죠. 하긴 저 나이에 뭘 하겠어. 그냥 밥이나 퍼주는 게 딱이지. 옆에 있던 다른 병사가 킥킥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수지는 그런 조롱을 들으면서도 꿋꿋이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미 몇 주째 반복되는 일상이었거든요. 국방부 감찰실장이라는 자신의 진짜 정체를 숨긴 채 이 부대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조리병으로 위장했던 것입니다. 으아, 이 더위 진짜 죽겠다. 젊은 취사병이 선풍기 앞에서 셔츠를 벗어젖히며 소리쳤습니다. 아줌마는 저 나이에 어떻게 버텨? 정말 신기하네. 다른 취사병이 수진을 힐끗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점심 배식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렸습니다. 곧이어 병사들이 우르르 몰려들기 시작했죠. 훈련장에서 온 이들의 얼굴은 모두 땀범벅이었지만 수진을 보는 눈빛만큼은 차가웠습니다. 밥 좀 제대로 줘봐요. 훈련하느라 배고파 죽겠다고요. 한 병사가 식판을 툭 내밀며 말했습니다. 예의라곤 찾아볼 수 없는 말투였죠. 수진은 아무 말 없이 밥을 퍼주었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의 수군거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아줌마 진짜 이상하지 않아? 계급장도 제대로 안 보이고 민간인 조리원인가? 요즘 인력 부족해서 많이 뽑는다던데. 그래도 너무 늙었잖아. 저런 할머니가 뭘 할 수 있겠어. 할머니라는 말에 수진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국자를 들고 배식을 계속했죠. 참아야 했습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중사계급장을 단 최철호가 거만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키가 큰 그의 얼굴에는 분명한 적이가 서려 있었죠. 야, 아줌마. 최철호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최철호의 눈빛이 한층 더 차가워졌죠. 밥 좀 제대로 퍼. 이게 밥이야, 세모이야? 최철호가 식판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진이 정중하게 대답하며 밥을 더 퍼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철호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런 할머니가 군대에서 뭘 한다는 거야? 진짜 한심하네. 주변 병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킥킥거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맞아요, 중사님. 저런 아줌마 때문에 밥맛이 없어져요. 상병 박진수가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군대가 뭔 놀이터야? 할머니까지 받아주고. 다른 병사가 맞장구 쳤습니다. 수지는 그런 조롱들을 들으면서도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죠. 수십 년간 군에 몸담으며 쌓아 올린 자존심이 짓밟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분, 수진이 억지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철호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와서 수진을 노려봤죠. 야, 할머니. 여긴 군대야, 군대. 자빌꾼 노릇하기 싫으면 다른 데 가. 최철호의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누군가는 흥미진진한 표정이었고 누군가는 불편해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철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느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최철호는 만족스러운 듯 비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수진을 향한 조롱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점심 배식이 한창이었습니다. 뜨거운 더위 속에서도 병사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분위기는 어딘지 모르게 살벌했습니다. 앞서 최철호가 수진을 모욕한 일로 식당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거든요. 수진은 여전히 묵묵히 국자를 잡고 배식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표정만큼은 평온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다음 분, 어서 오세요. 수진이 다음 병사를 부르며 밥을 퍼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최철호가 다시 나타났죠. 이번에는 식판을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분명한 악의가 서려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야, 할머니. 나도 밥 좀 달라고. 최철호가 식판을 툭 내밀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밥을 퍼주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적당한 양으로 말이죠. 하지만 최철호는 이미 마음먹은 게 있었습니다. 잠깐. 최철호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게 밥이라고? 주변 병사들이 모두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벌써 휴대폰을 꺼내 촬영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퍼드릴게요. 수진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철호는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식판을 바닥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쨍그랑 엄청난 소리와 함께 밥과 국물이 바닥 전체에 흩어져 나왔죠. 뜨거운 국물이 튀어 수진의 다리에까지 닿았습니다. 군대 잡부면 잡부답게 밥이나 제대로 퍼. 이게 밥이냐? 최철호가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식당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떤 병사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고 어떤 병사는 킥킥거리며 웃었죠. 하지만 대부분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맞아. 이런 잡부밥 때문에 훈련하다가 애들 쓰러진다니까. 상병 박진수가 기다렸다는 듯이 거들며 소리쳤습니다. 어제도 김일병이 배탈 났잖아요. 그러게 말이야. 할머니가 뭘 안다고 군대 밥을 해. 다른 병사도 편승했습니다. 수지는 바닥에 널린 음식물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구슬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이 더위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밥알들이 끈적한 바닥에 붙어 있고 국물은 사방으로 튀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빨리 치워. 최철호가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잡부가 저지른 일은 잡부가 처리해야지. 이게 군기야. 수지는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뜨거운 바닥에 무릎을 대자 따가움이 올라왔지만 참았어요. 걸레를 가져와 바닥에 흩어진 밥알들을 하나하나 닦아내기 시작했죠. 봐봐, 저게 군인이야? 그냥 청소부지. 한 병사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정말 한심하네. 저런 할머니를 왜 뽑은 거야? 다른 병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군대가 뭔 양로원이야?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이 바닥을 닦고 있는 동안 최철호는 팔짱을 끼고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개미를 내려다보는 거인 같았죠. 그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된다고. 여긴 군대야, 군대. 최철호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잡부든 뭐든 기강은 지켜야지. 박진수도 옆에서 아첨하듯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중사님. 이런 잡부 때문에 부대 전체 기강이 해이해져요. 신병들도 우습게 보고 말이에요. 그래, 이럴 때 확실히 해놔야 해. 최철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수지는 계속 바닥을 닦았습니다. 손이 끈적끈적해졌고 무릎도 아팠지만 참았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순간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철호와 박진수의 얼굴을 말이에요. 야, 할머니. 최철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고개 들어.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철호의 눈빛이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죠. 잘 들어. 여긴 내가 설칠 곳이 아니야. 잡부면 잡부답게 입 다물고 시키는 일만 해. 알겠어? 최철호의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바닥 청소가 끝나자 최철호가 다시 새로운 식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다시 밥 줘. 제대로 말이야. 수진이 다시 일어나 새로운 식판에 밥을 퍼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정성껏 담았죠. 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최철호가 식판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다시, 수진이 다시 밥을 담았습니다. 세 번째였죠. 이것도 별로네. 최철호가 혀를 찼습니다. 진짜 손재주가 없어. 이런 식으로 5번을 반복한 후에야 최철호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좀 봐줄만 하네. 잡부는 잡부답게 행동해야 한다는 걸 명심해. 최철호가 식판을 들고 자리를 떠나자 박진수도 따라가면서 잘 가르쳐 주셨네요, 중사님. 저런 애들은 확실히 해줘야 해요라고 아첨했죠. 식당 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어수선했습니다. 어떤 병사는 불편해했고 어떤 병사는 재미있어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수진을 위해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배식이 끝나고 나서 수진은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들을 닦으면서 오늘 겪은 굴욕을 되새겼죠. 잡부라고 했군. 수진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해. 설거지를 마친 수진은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오늘 당한 모욕보다는 다른 일이 그녀를 더욱 괴롭히고 있었거든요. 바로 며칠 전부터 눈치채기 시작한 이상한 징후들 때문이었습니다. 저기 창고 잼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 수진이 혼잣말을 하며 일어났습니다. 부대 뒤편에 있는 식자재 창고는 평소에도 후텁지근했지만 오늘은 유독 심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냄새가 올라왔죠. 뭔가 썩은 듯한 역겨운 냄새였습니다. 이게 뭐야? 수진이 코를 막으며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은 어둡고 습했습니다. 선반 위에는 각종 식자료들이 쌓여 있었지만 상태가 말이 아니었어요.
고기 포장지에서는 핏물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채소들은 군데군데 검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이런 걸로 밥을 해왔다는 거야? 수진이 경악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유통기한이 한 달이나 지난 고기, 벌레가 들끓는 쌀포대, 곰팡이로 뒤덮인 감자들. 이런 것들이 버젓이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죠. 수지는 급히 장부를 꺼내 확인해 보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모든 식자재가 신선하고 양질의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 상황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이건 완전히 조작된 거잖아. 수진이 장부를 넘기며 분노했습니다. 바로 그때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수진은 재빨리 장부를 숨기고 자연스럽게 채소를 정리하는 척했습니다. 아줌마가 여기서 뭐해? 병사 하나가 창고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녁 준비하려고 식자료 좀 확인하고 있었어요. 수진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병사는 잠깐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곧 관심을 잃은 듯 돌아갔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 괜히 이것저것 건드리지 말고. 혼자 남은 수지는 다시 창고를 둘러보았습니다. 이런 썩은 식자료들이 병사들의 식탁에 오르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장부상으로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처리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중간에서 좋은 식자료를 빼돌리고 썩은 것들로 바꿔치기 하고 있어. 수진이 추론했습니다. 창고 한쪽에서는 더욱 끔찍한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쥐똥이 널려있는 쌀포대, 구더기가 우글거리는 고기 상자들. 이런 것들을 보며 병사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견디기 힘들었어요. 이걸로 어떻게 밥을 해?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발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고 깊숙한 곳에 숨겨진 또 다른 장부를 발견한 것이죠. 그 장부에는 실제 구매 내역과 전혀 다른 금액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완전한 횡령이잖아.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장부를 자세히 분석해 보니 엄청난 규모의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좋은 식자재를 구입했다고 허위 기록하고 실제로는 썩은 것들을 헐값에 사서 그 차액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죠. 한 달에 수천만 원씩? 이게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는 거야? 수진이 장부를 넘기며 분노했습니다. 바로 그때 창고 밖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명이었어요. 목소리도 들려왔는데 그 중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할머니 제대로 혼내줬지? 최철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럼요, 중사님. 완전히 굴욕을 줬죠. 박진수가 킥킥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잘했어. 그런 잡부들은 확실히 해줘야 해. 특히 이상한 눈치채는 것 같으면 더더욱 말이야. 최철호가 말했습니다. 수지는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말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중사님, 요즘 감사가 나온다는 소문이 있던데 괜찮을까요? 박진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뭘 걱정해?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는데. 장부도 다 조작해놨고 증거도 없어. 최철호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특히 그 할머니 같은 애들이 이상한 거 눈치채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찍어 누르는 거야. 잡부 주제에 이것저것 알려고 하면 안 되거든. 최철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아무튼 조심해. 그 할머니 계속 지켜보고 이상한 행동하면 바로 보고해. 최철호가 명령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진수가 대답했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욱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확실해졌어. 최철호가 이 모든 비리의 핵심이야. 수진이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창고를 나서기 전에 수진은 몇 가지 증거를 더 수집했습니다. 썩은 식자재들의 사진을 찍고 장부의 내용도 기록해 두었죠. 하지만 아직은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리고 이 썩은 음식으로 만든 밥을 병사들이 먹게 할 수는 없어. 수진이 결심했습니다. 저녁 배식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썩은 식자재 대신 자신이 개인적으로 준비해둔 재료들로 음식을 만들기로 했어요. 비록 자비를 드려야 했지만 병사들의 건강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폭염 경보가 발령된 이날 아침부터 기온이 치솟으며 부대 전체가 찜통 같았어요. 아스팔트는 달궈져서 계란을 깨뜨려도 금세 익을 정도였죠. 이런 날씨에는 보통 실내 훈련으로 바뀌는 게 당연했는데 이상하게도 훈련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식당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썩은 식자재 대신 자비로 준비한 재료들로 음식을 만들고 있었죠. 비록 힘들었지만 병사들의 건강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줌마, 갑자기 최철호가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악의적인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네, 수진이 고개를 들어 바라봤습니다. 오늘 훈련장에 물 좀 갖다 줘야겠어. 이 더위에 애들이 쓰러질 것 같거든. 최철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투에는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계획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물통은 어디 있나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저기 창고에 있어. 큰 거 몇 개 들고 훈련장으로 나와. 최철호가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수진은 창고로 가서 물통을 확인했습니다. 20리터짜리 대형 물통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하나도 무거운데 여러 개를 혼자 들고 가라니 분명히 괴롭히려는 의도였습니다. 혼자서 이걸 다 들고 가라는 거야? 수진이 중얼거렸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물통 하나를 들어보니 정말 무거웠습니다. 58살의 몸으로는 버거운 무게였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수지는 이를 악물고 물통 2개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훈련장까지는 약 500m 거리였습니다. 평소에는 가까운 거리였지만 이 무거운 물통들을 들고 가기에는 너무 멀었어요. 더욱이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걸어가야 했습니다. 수진이 신음을 내뱉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10m도 안 가서 팔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땀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렸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죠. 훈련장에 도착하니 박진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최철호와 같은 악의적인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할머니 왔네. 물 가져왔어? 박진수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수진이 물통을 내려놓으며 헉헉거렸습니다. 이게 다야? 이걸로 어떻게 100명이 넘는 병사들이 마셔? 박진수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더 가져오라는 거예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잡부면 잡부답게 일해야지. 박진수가 소리쳤습니다. 수진은 다시 식당으로 돌아가서 물통을 더 가져와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3개를 들고 가려고 했지만 너무 무거워서 불가능했어요. 결국 2개씩 여러 번 나르기로 했습니다. 2번째 왕복이었습니다. 뜨거운 아스팔트가 발바닥을 태우는 것 같았어요. 운동화 밑창이 녹아내릴 것 같은 더위였습니다. 으아! 수진이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3번째 왕복에서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탈수 증상이 시작되었고
어지러움이 몰려왔어요. 하지만 그래도 참고 걸어야 했습니다. 훈련장에서는 병사들이 그늘에 앉아 이 광경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안쓰러워했지만 대부분은 무관심하거나 재미있어 했습니다. 저 할머니 정말 끈질기네. 한 병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저 나이에 저런 걸 하다니. 다른 병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철호는 훈련장 한쪽에서 팔짱을 끼고 수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보는 것 같았어요. 군대 잡부면 잡부답게 물이나 날라. 그게 내 할 일이야. 최철호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자가 뭘 한다고. 잡부가 군인 행세는 다 하네. 박진수도 거들었습니다. 네 번째 왕복에서 수지는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물통을 들고 가다가 비틀거려서 넘어질 뻔했어요. 다행히 균형을 잡았지만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 물 흘리면 어떻게 해? 박진수가 달려와서 소리쳤습니다. 다시 채워와. 죄송합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 왕복이었습니다. 이제는 걸음조차 제대로 뗄 수 없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계속 걸어야 했죠.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비틀거리는 수진의 모습을 보며 일부 병사들은 불편해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지는 않았어요. 최철호와 박진수가 무서웠거든요. 중사님, 저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한 병사가 작게 말했습니다. 뭐가 심해? 잡부가 일하는 거 당연한 거 아냐? 최철호가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 더위에. 닥쳐. 군대가 뭔 놀이터야? 최철호가 소리쳤습니다. 여섯 번째 왕복에서 드디어 한계가 왔습니다. 수진이 물통을 들고 걷다가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무릎을 꿇었어요. 숨이 가빠서 제대로 쉴 수도 없었죠. 일어나. 아직 끝나지 않았어. 박진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남지 않았거든요. 탈수와 열사병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었어요. 못 일어나겠어? 최철호가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그럼 기어서라도 가져와. 기어서요?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기어서. 잡부 주제에 뭔 대우를 바래? 최철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주변 병사들이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너무 잔혹한 광경이었지만 그 누구도 나서지 못했어요.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물통을 잡았습니다. 정말 기어서 가야 하는 건지 이게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며칠 후 수지는 조용히 자신만의 조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창고에서 발견한 비리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였죠. 밤늦은 시간,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잠든 사이 수지는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이 장부들을 복사해둬야 해. 수진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부대 내 행정실에는 복사기가 있었어요. 평소에는 사람들이 많아서 접근하기 어려웠지만 새벽 시간이면 아무도 없었죠. 수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복사기 앞에서 수지는 지난 몇 주간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썩은 식자재 사진들, 조작된 장부 내용들, 실제 구매 내역과의 차이점들. 이 모든 것들이 최철호와 박진수가 관련된 대규모 횡령의 증거였어요.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수진이 복사를 시작했습니다.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어요. 혹시 누군가 들을까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야 했죠. 첫 번째 장부를 복사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누가 오는 거야? 수진이 당황해서
복사를 멈췄습니다. 발걸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수지는 재빨리 장부들을 가방에 넣고 복사기를 끄려 했습니다. 하지만 복사기는 아직 돌아가고 있었죠. 바로 그때 행정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박진수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의심스러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여기서 뭐해? 박진수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그냥. 수진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박진수는 복사기를 보더니 눈을 좁혔어요. 복사기 위에는 아직 장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박진수가 다가와서 장부를 집어들었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들킨 것 같았습니다. 이건 그냥 청소하다가 떨어져 있던 걸. 수진이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수는 이미 장부 내용을 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청소하다가? 박진수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새벽에? 네. 일찍 일어나서. 수진이 계속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박진수는 복사기 출력함을 확인했어요. 거기에는 이미 복사된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청소하다가 복사한 거야? 박진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완전히 들켜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잡부 주제에 간첩질까지? 박진수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간첩질이 아니라. 수진이 말하려 했지만 박진수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닥쳐. 박진수가 수진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순간 수진의 몸이 뒤로 젖혀졌어요. 박진수의 힘이 생각보다 셌습니다. 이런 할머니가 뭘 안다고 이런 짓을 해? 박진수가 격분하며 말했습니다. 수진을 끌고 행정실 밖으로 나온 박진수는 더욱 거칠어졌어요. 복도 바닥에 수진을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으악! 수진이 바닥에 쓰러지며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차가운 복도 바닥이 등을 때렸어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죽고 싶냐? 박진수가 위에서 내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수진이 일어나려 하자 박진수는 발로 그녀를 다시 넘어뜨렸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거칠게 말이죠. 잡부 주제에 감히 이런 짓을? 박진수가 계속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를 들고 다른 병사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경만 하고 있었죠. 뭐야, 무슨 일이야? 한 병사가 물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간첩질하고 있었어. 박진수가 대답했습니다. 간첩질? 병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행정실에서 몰래 서류 복사하고 있었다고 박진수가 설명했습니다. 병사들의 시선이 수진에게 집중되었어요. 하지만 동정보다는 경계심이 더 컸습니다. 박진수는 수진을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하지만 도와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할머니 정체가 뭐야? 박진수가 수진의 멱살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조리병? 수진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조리병이 왜 이런 짓을 해? 박진수가 더욱 세게 멱살을 잡았습니다. 수진의 목이 조여오기 시작했어요.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최철호가 나타났습니다. 소란을 듣고 온 것 같았어요. 뭔 일이야? 최철호가 물었습니다. 중사님, 이 할머니가 간첩질하고 있었어요. 박진수가 흥분해서 보고했습니다. 최철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예상했던 일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뭘 복사했는데? 최철호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식자재 관련 서류들이요. 박진수가 대답했습니다. 최철호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이제 수진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할머니가. 최철호가 다가와서 수진을 노려봤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수진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잘못한 게 없다고? 최철호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새벽에 몰래 서류 복사한 건 뭐야? 수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상황이 너무 불리했습니다. 이런 할머니는 확실히 정신 차리게 해줘야겠어. 최철호가 박진수에게 눈짓했습니다. 박진수는 그 신호를 알아챘어요. 다시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잡부 주제에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야. 박진수가 수진을 다시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거칠었어요. 수진의 몸이 복도 벽에 부딪혔습니다. 으윽! 수진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몇몇 병사들도 가담하기 시작했어요. 최철호와 박진수의 눈치를 보면서 말이죠. 이런 할머니는 혼내줘야 해. 한 병사가 소리쳤습니다. 맞아. 간첩 같은 짓 하고 다른 병사도 거들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바닥에 쓰러진 채 이 모든 폭행을 당하고 있었어요. 폭행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쓰러진 채 몇 명의 병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최철호는 팔짱을 끼고 이 광경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런 할머니는 확실히 정신 차리게 해줘야 해. 박진수가 소리치며 수진의 옆구리를 발로 찼습니다. 으악! 수진이 고통스럽게 신음했습니다. 잡부 주제에 간첩질이라니 정말 뻔뻔하네. 다른 병사가 거들며 수진을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수진의 몸이 벽에 다시 부딪혔어요. 등과 어깨에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더 큰 고통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수십 년간 몸담았던 군에서 이런 치욕을 당하고 있다는 현실이 더욱 괴로웠습니다. 그만하세요. 수진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그만하라고? 이제 와서? 최철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간첩질 다 들켰는데? 박진수가 수진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이미 멍들기 시작했어요. 대체 정체가 뭐야?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박진수가 윽박질렀습니다. 저는 그냥 조리병입니다. 수진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조리병이 왜 행정서류에 관심이 있어? 최철호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수진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계속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답해. 박진수가 수진의 뺨을 때렸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수진의 머리가 옆으로 돌아갔어요. 입안에서 피맛이 났습니다. 이런 할머니. 최철호가 혀를 찼습니다. 정말 끝까지 버티려고? 주변에 모인 병사들은 대부분 이 광경을 그저 구경하고 있었어요. 일부는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감히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중사님,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충분해? 최철호가 그 병사를 노려봤습니다. 이런 간첩 같은 짓 하는 할머니를 그냥 놔둬? 그렇지만 닥쳐. 군기가 이래서야 되겠어? 최철호가 소리쳤습니다. 그 병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분위기가 너무 살벌했습니다. 박진수는 수진을 다시 바닥에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세게 말이죠. 쾅! 수진의 몸이 바닥과 부딪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으윽! 수진이 고통에 겨워 몸을 웅크렸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박진수가 발로 수진의 등을 짓밟았습니다. 수진은 숨을 쉬기조차 힘들어졌어요.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은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이런 할머니는 확실히 교육을 시켜야 해. 다른 병사가 가담하며 소리쳤습니다. 맞아.
잡부 주제에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야. 또 다른 병사도 거들었습니다. 이제 5명의 병사가 수진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최철호는 여전히 팔짱을 끼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확실히 해둬야 해. 이런 할머니가 또 이상한 짓 못하게 말이야. 최철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박진수가 수진의 머리카락을 잡아 끌었습니다. 수진의 몸이 바닥에 끌려갔어요. 아! 수진이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할머니는 여기 있으면 안 돼. 한 병사가 수진의 옆구리를 발로 찼습니다. 맞아. 나가야 해. 다른 병사도 가담했습니다. 수진은 이제 완전히 저항할 힘을 잃었어요. 온몸이 아팠고 의식도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만. 제발. 수진이 간신히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잔혹해졌습니다. 제발이라고? 박진수가 비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최철호가 시계를 보더니 손을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 너무 시끄러우면 다른 사람들께. 병사들이 그제야 멈췄어요. 수지는 바닥에 쓰러진 채 헐떡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할머니는 정말. 최철호가 수진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알겠어? 수지는 대답할 힘도 없었어요. 그냥 바닥에 누워있을 뿐이었습니다. 대답해. 박진수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진이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좋아. 이제 알겠다니 다행이네. 최철호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병사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구경거리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들 가서 자. 내일 훈련 있으니까. 최철호가 명령했습니다. 네. 병사들이 대답하며 각자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복도에는 수진만 혼자 남겨졌어요. 차가운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금까지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이런 굴욕을. 수진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마음의 상처가 더 컸어요. 자신이 평생 몸담았던 군대에서 이런 대우를 받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수진은 겨우 일어날 수 있었어요. 비틀거리며 의무실로 향했습니다. 치료를 받아야 했고 무엇보다 이 일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의무실에 도착한 수진은 거울을 봤어요.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옷도 찢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수진이 거울 속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걸 끝낼 때까지는. 의무실에서 간단한 응급처치를 하며 수진은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는 없었어요. 이제 정체를 드러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의무실에서 밤을 보낸 수진은 새벽이 되자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마음만큼은 결연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저녁이면 모든 것을 끝낼 작정이었죠. 아침 식사 준비를 위해 식당으로 향하는 수진의 걸음걸이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당당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숨겨왔던 무언가를 드러낼 준비를 마친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왜 그래? 한 취사병이 수진의 멍든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넘어져서 그래요. 수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예전과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 같은 것이었죠. 아침 배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사들이 하나둘 식당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젯밤 일에 참여했던 병사들도 있었지만 수진은 아무렇지 않게 배식을 계속했습니다. 밥 주세요. 한 병사가 식판을 내밀었습니다. 수진이 밥을 퍼주는데 그 손길이 평소보다 더 정성스러웠어요.
마치 마지막 배식인 것처럼 말이죠. 최철호와 박진수도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수진을 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아직도 여기 있네? 박진수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어젯밤에 정신 좀 차렸나 했는데 최철호도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아무 대답 없이 계속 배식을 했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야, 할머니. 말 안 들려? 박진수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진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들려요. 수진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대답을 해야지. 박진수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네. 수진이 간단히 대답하고 다시 배식을 계속했습니다. 박진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평소 같았으면 벌벌 떨면서 사과했을 텐데 오늘의 수진은 달랐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었습니다. 수진은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식당을 청소하고 정리했어요. 마치 마지막 정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좀 이상하네. 한 취사병이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아줌마가 뭔가 달라 보여. 다른 취사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배식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수지는 조리복을 정성스럽게 입고 거울을 보며 몸단장을 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듯이 말이죠. 이제 시작이야. 수진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녁 배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병사들이 식당에 모여들었어요. 하루 훈련을 마친 이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식사 시간만큼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수지는 묵묵히 배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뭔가 달랐어요. 더 당당해 보였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다음 분, 수진이 다음 병사를 불렀습니다. 바로 그때 최철호가 식당으로 들어왔어요. 박진수도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수진을 보며 여전히 비웃고 있었죠. 오늘도 잡부일 열심히 하고 있네? 최철호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식당 안의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모든 병사들이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리복의 단추에 손을 가져갔어요. 뭐해? 박진수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수진이 조리복 윗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단추, 두 번째 단추.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봤어요. 할머니, 뭐 하는 거야? 최철호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수진이 조리복을 벗자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투스타 계급장이었어요. 소장 계급장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식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병사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뭐야? 박진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철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가득했어요. 군대 잡부라 했나? 수진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국방부 감찰실장, 소장 한수진이다. 순간 식당 전체가 충격에 빠졌어요. 어떤 병사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어떤 병사는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박진수는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소장? 박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다. 수진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이 부대의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조리병으로 위장했다. 최철호의 얼굴도 창백해졌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은 것입니다. 그동안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모두 기억하고 있다. 수진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소장님, 저희가 몰랐습니다. 박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하려 했습니다. 몰랐다고? 수진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모르면 아무나 괴롭혀도 되는 거냐? 박진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진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지난 몇 주간의 굴욕이 그렇게 쉽게 용서될 일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 식당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헌병대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국방부 감찰실 수사관들이다. 헌병대장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최철호는 이제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헌병대가 식당으로 들어오자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장한 헌병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최철호와 박진수 주변을 포위했어요. 두 사람의 얼굴은 이미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최철호 중사, 박진수 상병, 군사기밀 유출 및 공금횡령 혐의로 체포한다. 헌병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선포했습니다. 아닙니다. 잘못하신 겁니다. 최철호가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헌병들이 수갑을 채우자 최철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금까지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절망만이 남았죠. 소장님, 정말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박진수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지난 몇 주간 당한 모욕과 폭행이 그렇게 쉽게 잊힐 리 없었습니다. 용서? 수진이 천천히 박진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나를 발로 차고 때릴 때는 용서를 생각했냐? 박진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그저 바닥에 엎드려 빌기만 했습니다. 식당에 있던 다른 병사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함부로 대했던 조리병이 소장이었다니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거든요. 이제 알겠나? 수진이 식당 전체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계급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어떤 병사들은 고개를 숙였고 어떤 병사들은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들도 수진을 무시했던 것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너희들. 수진이 어젯밤 폭행에 가담했던 병사들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을 때리고 모욕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생각해 봤냐? 그 병사들은 벌벌 떨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냉정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너희들도 모두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헌병들이 최철구와 박진수를 끌고 나가는 동안 수진은 다시 국자를 들었습니다. 놀란 병사들이 웅성거렸어요. 소장님이 직접 배식을? 그냥 가셔도 되는데. 하지만 수진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내가 시작한 일은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며칠 후 군법회의가 열렸습니다. 최철호와 박진수 그리고 비리에 연루된 다른 간부들이 모두 법정에 섰어요. 수진이 수집한 증거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수년간 부대 급식비를 횡령하고 썩은 식자재로 병사들의 건강을 해쳤으며 군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최철호는 징역 5년, 박진수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다른 공범들도 각각 처벌을 받았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수진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정의가 승리한 것입니다. 한 주 후 수진은 다시 그 부대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소장 계급장을 당당히 달고서 말이죠. 소장님이 직접 나오실 필요는? 새로 부임한 부대장이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국자를 들었습니다. 이 일이 내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병사들이 하나둘 식당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밥 부탁드립니다. 수진은 정성스럽게 밥을 퍼주었습니다. 예전처럼 무시당하거나 조롱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모든 병사들이 서로를 존중하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수진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사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배식을 마친 후 수진은 새로 온 취사병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수진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닙니다. 동료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신성한 일이에요. 취사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기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계급과 나이에 관계없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수진이 강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취사병들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부대가 조용해지자 수진은 혼자 식당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정말 긴 여행이었네. 수진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이 마치 꿈 같았어요. 굴욕과 고통의 시간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밝혀진 순간까지. 하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 수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 부대는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더 이상 약자를 괴롭히거나 무시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는 부대가 될 것입니다. 수진이 마지막으로 식당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식당, 내일을 위해 준비된 신선한 식자재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어요. 군대의 밥을 조롱한 건 잘못이었다.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잡부라 불렸던 내가 아니라 너희가 군을 욕보였다. 그 말과 함께 수진은 전등을 끄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내일이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새로운 마음으로 병사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부대 안은 새로운 질서 속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정의가 승리하고 진실이 밝혀진 이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최철호와 박진수의 몰락은 오만함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보여줍니다. 권력을 남용하고 약자를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는 교훈을 줍니다. 반면 수진 소장처럼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는 희망을 전해줍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이야기에 감동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